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아빠 강집사입니다. 고양이가 평소와 달리 무기력하거나 예민하게 행동했던 적 있나요? 이런 모습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고양이가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지고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잖아요. 우리는 말을 통해 이유를 표현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더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아 보세요. 고양이가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 중 하나는 과도한 그루밍입니다. 털을 너무 자주 핥거나 뜯어서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활용해 보세요. 또 다른 예는 화장실 사용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배변을 본다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거나 위치가 고양이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화장실을 마련해 고양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복적인 울음소리도 주목해야 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놀지 못하면 고양이는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리고 캣타워 같은 시설을 활용해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고양이의 스트레스 신호는 항상 뚜렷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숨는 행동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침대 밑이나 옷장 안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소음이나 환경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억지로 꺼내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온순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거나 핥히는 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놀이 시간을 충분히 늘려 고양이가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식욕의 변화도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먹는다면 스트레스를 의심해보세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양이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고양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동자의 변화가 그 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고양이는 눈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수축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변 환경을 점검해 고양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벽이나 바닥을 긁는 행동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가 선택하는 방식일 수 있으니 긁을 수 있는 스크래처를 준비해보세요. 여러 곳에 배치하면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품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고양이가 자주 하품을 한다면 긴장을 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함께 놀아주거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고양이의 스트레스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면 더 안정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행동이 변하듯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작았던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건강뿐 아니라 집사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은 고양이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몸과 마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양이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을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사나 가구 배치 변경 같은 변화가 고양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그 안정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 본능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양이는 천성적으로 사냥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동물인데 이 본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놀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흥미를 끌만한 활동이 없다면 고양이는 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억지로 앉거나 싫어하는 상황을 강요받을 때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생활할 때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고양이가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세요. 또한 놀이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신경 쓰는 게 오히려 과잉보호 아닌가요? 과잉보호와 스트레스 관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고양이의 기본적인 행복과 건강을 위한 행동이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주거나 놀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건 과잉보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죠. 고양이가 잠만 자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고양이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자는 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활동량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보다 깨어있을 때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고 놀이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활동량이 갑자기 줄거나 잠의 패턴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다 병원에 가야 하나요?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병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동 변화가 장기화되거나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수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털이 심하게 빠지거나 식욕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고양이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또한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는 활동도 꼭 필요합니다. 장난감으로 활용한 놀이 시간은 고양이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캣타워나 은신처 같은 고양이만의 공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가능한 한 줄여주세요. 고양이와의 관계는 강요가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작은 노력과 세심한 배려만으로도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집사입니다. 코코와 함께 지내면서 고양이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죠. 코코가 보냈던 작은 변화들을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이 시간을 정해주고 코코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안했던 행동이 줄어들고 더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일이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사로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고양이의 작은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금만 신경 써도 고양이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이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손을 무는 행동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깨무는 이유와 이 습관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